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제 이준석 당대표와 선대위의 공보단장이죠. 조수진 의원이 정면 충돌을 시작해서 어제 오후에는 이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 갖고 선대위 즉 내려놓겠다. 어젯밤에는 조수진 의원도 공보단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두 사람이 결국 이제 선대위를 동반 사퇴한 셈이 됐는데 지금까지의 상황 사실은 뉴스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종훈 시사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 지금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울산에서 이준석 이제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만나가지고 극적으로 이제 뭐 좀 사이좋게 지내기로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외견상 이제 봉합이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선대위 내부적으로 이게 화학적 결합이 서로 잘 돼가지고 서로 손발이 잘 맞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내부 소통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처음에 그 선대위 구성할 때 삼김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김종인 위원장도 있지만 뭐 김한길 위원장도 따로 있고 또 김병준 위원장도 있고 이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따로 각자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윤석열 뭐 이른바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본인들 측근 그룹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분들하고는 소통을 자기들끼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부적으로 공유된 인식이라든가 합의된 내용들이 이 밖으로 잘 전달이 안 된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이준석 대표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소통이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전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좀 패싱을 당하고 있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건 하나만을 탁 놓고 볼 문제가 아니고 그 기저를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선대위의 분위기와 흐름을 지금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흐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선대위 자체가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난히 지는 포맷으로 지금 포메이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운영 과정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효율적으로 특히 소통에 적극적으로 좀 내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그 기제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혜연 평론가께서는요? 이종훈 평론가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질적인 문제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과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우리는 혐오 발언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냈다면 선대위의 그 누구도 방송 출연을 하든 인터뷰를 하든 혐오 발언 굉장히 신경 쓰고 조심할 거예요. 근데 어떤 인물은 혐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물이고 어떤 인물은 마치 혐오를 주장하는 일부 세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고 이렇게 중구난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가 보다 뚜렷하게 본인의 철학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정하고 또 내부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거나 보수의 가치를 새로 대하는 데 있어서의 치열한 논쟁이라면 그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다고 하지 않거든요. 최근에 선대위에서 벌어진 모습은 단순히 소통이 안 되는 문제를 떠나서 권력 다툼, 자리 싸움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 윤석열 후보가 빨리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김종인 위원장이 나서서 정리를 해주거나 이번에 부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과를 할 때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좀 압박을 해서 뒤늦게 나오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어쨌든 선거의 중심은 후보자이고 우리는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를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조금 더 요구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준석 대표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당내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당대표가 무책임하게 사퇴한 거 아니냐, 당대표는 아니지만 선대위직을 사퇴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오죽했으면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 이런 비판 다 의식했을 텐데 어떤 사람은 또 승부수라고 부르더라고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너무 좀 가볍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당무 중단하고 갑자기 지방으로 간 행보도 그렇고 이번에 뭐 조수진 의원하고 뭐 약간 경론을 벌인 끝에 자리를 박차고 나온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본인이 대표입니다. 예, 대표기 때문에 당 전체를 끌고 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지금 선거 국면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주도적으로 이제 가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당 대표로서 지금 이런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내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이라든가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잘 조율해내는 역할을 일단은 당대표가 해줘야 돼요. 뭐 조율을 하든 제압을 하든 어찌됐건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건데 그런 리더십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본인의 어떤 그 불만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대로 그냥 가감 없이 그냥 표출을 해내는 이런 모습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뭐 나이가 좀 젊다는 거를 우리가 고려를 하더라도 글쎄요, 지금 뭐 이준석 대표도 뭐 그렇게 아주 어리다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저 정도면 네, 뭐 산전수전 다 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정도면 뭐 충분히 자기 판단 가능하고 또 뭐 저 나이에 지금 성공한 CEO들도 뭐 굉장히 많고 또 자기 기업체 경영 잘하는 분들도 조직 관리 잘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런 점을 좀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준석 대표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좀 행보가 좀 너무 좀 경솔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가 좀 고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찌됐건 본인 입장보다도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그 당대표가 일단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왜냐하면 이제 후보자가 어쨌든 선거의 모든 책임자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준석 대표 보고 선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 행동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오늘 뭐 언론 인터뷰 이준석 대표가 심정을 토로한 것을 좀 종합을 해보면 예를 들면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뭔가 옹호하는 듯한 행동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판단이 어쨌든 맞았다고 보고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도 대표가 그 정도로 결정을 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뭐 이준석 대표가 안 도와준다는 식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뭔가 왜곡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듯이 문제가 터지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하고 좀 대화를 할 만도 한데 지금 보면 또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오찬회동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러니까 자꾸 일각에서 뭐 왕세자다 상황정치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자꾸 김종인 위원장이 나와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를 후보가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이 해주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좀 더 과감한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갈등에 이뤘을 때도 양쪽이 다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한쪽이 더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의 설전을 민주주의라고 표현했거든요. 민주주의라고 보는 언론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걸 민주주의라고 말하면 안 되죠. 죄송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쨌든 선거의 중심인 윤석열 후보가 이 모든 사태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오늘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발언 중에서 척하면 척이다 이준석 대표의 그런 메시지도 있었는데요. 선대위 내용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전면 개편을 어제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갈 수 없다 생각한다. 밖에서는 선대위가 항공모함에 비유될 정도로 거대하게 운영되는데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선대위 아니냐는 평가에 있던 예전에 민주당 선대위에 대한 평가랑 판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 이 구상이 어떻다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이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지금 만약 뭐 누구는 선대위에서 나가라라고 하면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오히려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큰 것을 그리진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 최소한 의사결정 구조를 좀 단순히 하고 외부에 나가는 메시지를 통일하는 쪽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의사결정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아마 정책적인 측면, 예를 들면 소상공인 지원 50조, 100조 발언 같은 경우 이런 면이 있어서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 메시지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엉뚱한 메시지가 막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왕자 논란이 일었을 때 손가락 뭐 씻네, 손 안 씻네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잘못된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누누이 강조하던데 표면적으로 의사소통 구조를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후보와 선대가 가져가라는 철학이 무엇인지를 빨리 내부에서 2박 3일 끝장 토론하더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노동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발언하니까 홍준표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이 거기에 비판적인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면 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내부에서 좀 신속하게 의논을 하고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척하면 척이다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의 사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말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는요, 김종인 위원장 만나서 그립감을 잡힐 수 있게 협조하겠다,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과연 김종인 위원장의 그 구상대로 선대위가 다시 재편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의 선대위는 무난히 지는 포메이션이에요. 민주당도 처음에 메모드급으로 구성했다가 확 한번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간소한 조직으로 지금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이제 그런 국면이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가야 될 길은 뻔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얘기를 김종인 위원장이 초기부터 했어요. 처음에 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가 있을 때, 맞아요. 그때 이미 소수정예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거 외면하고 뭐 윤석열 후보와 그 뭐 측근들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 구상에 따라서 메모드 선대위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느냐? 잘 굴러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손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손질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김종인 그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셨으면 그 김 위원장 중심으로 이걸 재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해야 돼요. 그럴 줄 알았는데.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제대로 굴러가기 어려울 거다.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가 뭐 정치권에서 오래 이렇게 종사했던, 그래서 뭐 그야말로 정치밥을 오래 먹은 사람 같으면 뭐 김종인 위원장하고 서로 이렇게 눈빛만 차게 이렇게 해도 서로 사인이 통해서 서로 손발이 맞고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력 수준하고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 수준이 워낙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서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자주 소통하는 거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다. 지금 현재는. 자, 그런 그 대안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윤핵관의 반발은 또 없을까 하는 의문도 들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종은 그리고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